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업체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기록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용직 노동자가 업체에 따져 물었더니 업계 관행이라는 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한 편법과 꼼수를 관행이라는 말로 대신한 겁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 최근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건설사 10여 곳에서 김 씨의 이름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받지도 않은 급여 1,000여만 원이 자신에게 지급됐다고 신고돼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두 건설사에서 같은 날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신고를 한 건설사들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내가 거기 일한 적도 없고 근로계약 쓴 적도 없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임장이 존재하느냐? 그럼 내 위임장을 팩스로 한번 달라 이랬더니 그 개인정보는 못 주겠대요.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김 씨가 맡긴 신분증을 활용해 일하지도 않은 건설사 이름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건데 업계 관행이라는 게 인력사무소 설명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같은 업체에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일을 한 건설사에는 8일 미만으로 기록을 남기고 나머지는 근무하지도 않은 건설사 이름으로 허위 가입을 한 겁니다. 근무 내역을 조작하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해 180일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전체가 224일이고요. 6월 달까지 올라온 게 159일이 올라와 있었어요. 50일이 소멸이 돼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인력사무소와 건설사는 김 씨의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냥 저는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해달라고 요청 오는 대로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저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업체 건설 현장에 안행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희는 이제 좀 놓치던 부분이라. 김 씨는 인력사무소를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강호축의 핵심 사업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노선인데 자칫 이빨 빠진 강호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에 자리 잡은 3개의 KTX역은 아직 미완성 삼각형입니다. 원주역과 서원주역은 중앙선으로, 서원주역과 만종역은 강릉선으로 연결됐지만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철도는 없습니다. 삼각형의 마지막 선분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km 구간을 단선철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기재부가 선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실제 사업 구간은 4km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원래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포함돼 있었지만 2년 전 기재부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이 지워졌습니다. 원주 연결선이 없으면 강릉과 목포를 오갈 때 서원주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고 정차해서 열차 운행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철도 고속화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원주까지는 정방향으로 다가 서원주부터 강릉까지 역방향으로 가든 목포에서 그 서원주까지 역방향으로 다가 서원주에서 이제 목포까지 정방향으로 가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포까지 운행 거리는 547km,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원주 연결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불과 10분 정도지만 강호축 완성을 위해 강원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일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현재 원주 연결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충북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입니다. 올해 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원주 연결선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세계 노동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연대단체 등 조합원 1,200명은 남춘천역 앞 도로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극우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회복시켜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노동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의 한 대형 리조트 로비, 직원 2명이 고객들에게 투숙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주 4일 휴무일을 신청해 근무 인원이 줄었습니다. 리조트 측이 지난해 3월부터 직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4주마다 돌아오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겁니다. 도입 이후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 만족도가 곧 고객의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155시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됐거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이번 대선의 큰 화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하지만 평소에 1시간 더 일한 뒤 몰아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적고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논의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난감한 입장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쉼표를 늘리는 주 4.5일제 도입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강원도에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바다에 들어가 숨을 참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걸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의 해녀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레저형 나잠어업인은 강원도에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생계형 어민인 해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속초시 장사항, 스노클링 마스크를 낀 남성이 노란 부표 주변을 맴돌며 잠수를 반복합니다. 잠시 뒤 백사장 가까이 이동한 남성은 검은색 망을 쉴 새 없이 무트로 옮깁니다. 마을 주민은 처음 보는 이 남성이 해조류를 잔뜩 따갔다고 말합니다. 미역다서 이렇게 세 뭉치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 저 해녀 아줌마가 보면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허가 받아서 한다 하더라고. 이 남성은 관할자치단체로부터 레저형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자격을 얻은 걸로 추정됩니다. 레저형 나잠어업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만 두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50여 명에서 최근 1,300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어장에서 조업해온 생계형 나잠어업인들은 이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생계형 어민들은 각 지역 어촌계에 연간 수백만 원씩 회비를 내고 판매 수익도 나눕니다. 반면 레저형 어민은 돈도 내지 않고 마을 수산물을 몽땅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뚜기 터지잖아. 그것도 다 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하는 거 뭐 전복, 해삼, 문어, 홍합, 무슨 성게 무조건 다 잡아가라잖아. 반면 레저형 어업인도 나름의 고충을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데 생계형 어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다를 가게 되면 그 해녀분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뭘 하거든요. 레저 활동을 하는데 그 너무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갈등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 자체가 신고비다 보니까 제한 규정이랄까 벌칙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 해루질을 규제했던 강원도의회는 레저형 나잠의 과도한 포획을 금지하도록 자치단체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업 그 신고 증명서에다가 그 제한 조건을 명문화하는 규정들을 다 규정화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루질과 레저형 나잠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의 수출액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22년 처음으로 수출 10억 불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억 불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3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수출 상위 5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과 일본, 멕시코 순이며 품목별로는 면류와 자동차 부품, 의료용 전자기기와 음료, 화장품이 전체 수출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12억 불, 2030년까지 1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시장 개척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3일 원주와 횡성, 평창 일원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원주에서는 원주 댄싱 공연장과 젊음의 광장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려 무대 공연과 어린이 장기자랑,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횡성에서는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공연마당과 놀이체험마당, 특별 행사 마당이 마련돼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평창 대화면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버블쇼와 매직쇼, 캐릭터 공연 등이 펼쳐지고 바이애슬론 사격과 로봇 코딩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합니다.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영월군이 기존 도시공원을 폐지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영월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고 주민들은 공청회 이후에도 7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영월읍 방절리 강변 저류지 제2구간 일원에 2035년 기본계획상 공원 및 녹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베트남 국제의료기기 제약 전시회를 통한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을 돕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최대 규모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리며 테크노밸리는 강원 공동관을 조성하고 사전 마케팅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등 도내 5개 의료기기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K의료기기의